지난 6월 1일 봉쇄 조치가 해제된 상하이에서는 무증상 감염자를 포함한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20명을 밑도는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제로나 다름없지만 6월 둘째 주에 시내 16개구 중 13개구의 중국인 전원을 대상으로 PCR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대륙의 소동은 시진핑 정부의 제로 감염자 정책 뒤에 무엇인가 철저히 감춰져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중국인들이 자택에 갇힌 지난 4월 초 상하이에서는 중국 보건당국이 권장하는 C19 약이 일부 가정에 배포되었습니다. 연화청이라고 하는 이 내복약은 2003년 사스 기간에 불과 보름 만에 개발된 한약입니다. 중국 당국은 이 약이 발열과 심한 인후통 등의 효과가 있어 C19에도 유효하다고 발표했습니다. 허베이성에 본사를 둔 이링제약의 주가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317%가량 뛰었고 현재도 주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3일 이링제약은 상하이에 800만 상자를 지원했습니다. 상하이에 거주하는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식료품 배급은 오지도 않았는데 연화청만 계속 오고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한약의 이상함은 표면화되었습니다. WTO에서 추천한 약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으며 효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이링제약의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이링제약은 국영기업은 아니지만 1992년 설립 이후 국가 중점 기업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제로 감염자 정책을 계속하면 국영기업이나 정부가 지원하는 의료 관련 기업은 윤택해집니다. 의약품, 검사약, 면봉에 이르기까지 제로 감염자 정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중국의 군사비를 웃돌 정도였습니다. 3월 말 도시 봉쇄를 단행한 상하이시는 봉쇄의 가장 큰 이유로 시내 의료 체제의 취약성을 들었습니다. 실제로도 상하이는 대형 병원은 있어도 중소규모 의료기관 수가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하이는 주민의 3분의 1이 60세 이상 고령자이지만 고령자의 백신 접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4월 하순 기준 백신 접종률은 70에서 79세가 61%, 80세 이상은 15% 정도였습니다. 상하이시가 이러한 상황을 염려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상하이시는 3월 중순 이후 제로 감염자 정책을 철저히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당국은 새로운 변이에 대한 공포를 계속 부추기고 있습니다. 상하이 주민들 사이에서는 중국 정부가 전쟁을 가정해 명령에 따르게 하는 방식 때문에 어떤 예행 연습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2년 전 우한시 도시봉쇄와 달리 상하이시가 취한 한 발짝도 집에서 나오지 말라는 조치는 분명 유사 계엄령 조치를 상기시켰습니다. 미디어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조만간 발생할 수도 있을 유사시를 대비해 상하이 주민에게 전시 상황을 체험시키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로 감염자 정책은 시진핑 지도부가 불러온 중국 경제의 심각한 상황을 감추기 위한 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C19 탓으로 돌리면 경기 침체가 시진핑 지도부 탓이 아니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 경제가 이런 상황이라면 중국 전체가 나빠서 당연하다고 바로잡을 것입니다. 상하이 도시봉쇄가 해제된 지금 논점의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은 경기 부양입니다. 2021년 상하이의 경제 규모는 약 4조 3천억 위안이었습니다. 1인당 GDP로 환산하면 약 118억 위안이므로 약 2개월간 진행된 도시봉쇄로 인한 손실은 대략 7천억 위안이 됩니다. 중국의 올해 대졸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신규 취업은 지난해보다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2020년 1분기에만 46만 개에 달하는 회사가 파산했습니다. 게다가 2021년 여름 시진핑 주석이 내세운 공동부유 노선으로 학원 등 교육산업과 테크 기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일자리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알리바바 등 중국의 거대 IT 기업들도 구조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지 재경천하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텐센트와 알리바바 등 12개 테크 기업에서 이직한 중국인은 21만 6,800명에 달했습니다. 상하이 경제는 재작년 3조 8천억 위안에서 2021년은 4조 3천억 위안으로 GDP를 회복시켰지만 장기화된 도시봉쇄 조치로 경제 부흥은 한층 더 멀어졌습니다. 더군다나 벌써 4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도 중국 경제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2월 초 베이징 올림픽 개막 직전 시진핑은 푸틴과 만나 나토 확대 계획 포기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함과 동시에 경제 및 군사적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대해 복수의 미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할 용의가 있다라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6월 10일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미중 국방성의 첫 회담에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중국은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하지 말아달라고 중국 국방장관에게 재차 요구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중국은 러시아 군사 지원에 대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세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한 전문가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상하이 봉쇄를 연결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러시아가 서방 국가로부터 받는 경제 제재를 냉철하게 관찰해왔다. 공경에 처한 러시아 경제의 현실을 보면서 중국이 러시아를 지지하면 제재의 화살이 중국으로 향할 수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그래서 상하이 봉쇄라는 카드는 유효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새로운 변이에 대한 퍼포먼스를 보이면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충분한 변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분명 중국 정부는 미국과 그 동맹국이 러시아를 상대로 벌이는 중앙은행의 달러 자산 동결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듯 지난 4월 하순 중국 중앙은행 재정부는 중국 내외 은행 관계자를 불러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초점은 중국의 해외 자산, 특히 외환 보유액 3조 2천억 달러 보호에 있었습니다. 대만의 한 정치평론가는 대만 매체에서 시진핑은 상하이 주민들이 제로 감염자 정책 시행을 이렇게 거부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시진핑은 이것을 자신에 대한 저항이라고 감지해 가을에 있을 제20차 당 대회가 불안정해질 것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상하이 봉쇄는 해제되었지만 상하이 주민들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의심에 걸맞게 시진핑은 3연임을 위해 앞으로도 새로운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피커TV였습니다.